그 아저씨 말이야. 왜 맨날 저렇게 구석에서 쓰레기만 줍고 있는 걸까? 글쎄, 그냥 돈 없는 할아버지 아니겠어? 보니까 옷도 늘 똑같고 누구도 몰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한 남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쓰레기를 정리하고 복도 먼지를 닦고 엘리베이터 안을 소독하던 사람. 그의 이름은 장호진, 올해 68세. 사람들은 그를 청소부 아저씨라 불렀지만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장호진은 조용했다. 인사를 해도 들릴까 말까 늘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말 한마디 없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이면 빈 캔을 모아 경비실 옆 창고로 가져갔다. 누가 보기엔 한평생을 가난과 함께 살아온 남자. 그러나 누구도 그의 눈빛을 보지 않았다. 날카롭고 깊은,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빛. 그 속엔 비범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목소리 큰 이는 단연 윤지의 씨였다. 50대 중반, 주민자치회장. 항상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관리사무소에 들락날락하며 단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청소 상태는 뭐죠? 장씨. 낮잠 자셨나요? 여긴 뭐, 쓰레기장인가요? 자꾸 이러면 사람 바꿔야겠네요. 그녀는 매사에 장호진에게 불만이었다. 복도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쏘아붙였고 쓰레기 수거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요즘 왜 이리 느려요? 하며 구시렁거렸다. 주민 몇몇도 윤지혜의 편에 섰다. 맞아, 저 아저씨 좀 일도 느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노인네가 아직도 청소를 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지만 장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그는 유난히 지하주차장 한쪽 모퉁이를 자주 서성였다. 그곳에는 항상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고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는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도 잘 굴러가는군. 점심시간이면 구석 창고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학 공식, 영어로 된 기술용어, 복잡한 도면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누가 보았다면 의아했을 것이다. 청소부가 왜 이런 걸?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 든 빗자루만 보았고 그의 머릿속에 담긴 지식은 전혀 몰랐다. 어느 날 초등학생 한 명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장호진은 수첩을 덮으며 웃었다. 그냥 오래전 이야기야. 옛날엔 이런 게 내 일이었거든. 할아버지가 과학자였어요. 비슷했지. 아주 오래전에. 아이는 놀란 눈으로 수첩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달려나갔다. 그 순간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바로 윤지의 씨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장씨? 일은 안 하고 애들한테 쓸데없는 말이나 가르치고 있나요? 그 말에 아이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장호진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할 일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애들이랑 얘기하지 마세요. 주민 불편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모든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장호진이 누구인지. 그의 과거가, 그의 손끝이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도 세계의 기업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만든 세상이 머지않아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날 오후 비가 내렸다. 우산을 들고 지나다니는 주민들 사이로 장호진은 아무 말 없이 젖은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다. 하지만 지하복도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예요, 장씨? 이 비 오는 날에 바닥이 이렇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지혜는 손에 우산을 든 채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은 물에 젖은 바닥 위를 차갑게 찍고 있었다.
이 복도에서 누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장호진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쥔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조용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마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러나 윤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요즘 젊은 청소원들은 훨씬 낫던데 나이 드셨다고 봐드리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근처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눈을 흘기며 웃고 지나갔다. 장호진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지하 주차장. 한 남성이 검은 외제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장호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윤지혜의 아들 윤재민이었다. 얘야, 청소 아저씨. 이거 뭔지 알아요? 그는 갑자기 자동차 키를 던졌고 그것은 장호진의 발 앞에 떨어졌다. 타이어에 흙 묻은 거 보여요? 닦으세요. 깨끗하게. 스크래치라도 나면 그냥 끝이에요.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멈춰서서 지켜봤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주변 분위기에 눌려 넣었다. 장호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꺼내 타이어를 닦기 시작했다. 이런 걸로도 월급 받으세요? 아휴, 불쌍하다 못해 짜증나네요. 윤재민은 휘파람을 불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구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분 예전에 HJ전자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분이 청소를 하겠어요? 헛소리 마세요. 장호진은 타이어를 닦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는 공지가 붙었다. 공공질서 유지 및 근무 태도 관련 주민 불만 증가에 따라 장호진 씨는 이번 달을 끝으로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 사인 주민자치회 회장 윤지혜. 아무런 경고도 없이 회의도 없이 내려진 결정. 그저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내치기로 한 것이다. 그날 오후 주민회의가 열렸다. 윤지혜는 단상 위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단지의 위생과 이미지를 위해선 더 젊고 성실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호진 씨도 이제 쉬셔야죠.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몇몇 주민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입장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단정한 차림,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발걸음. 죄송하지만 회의에 잠시만 참석해도 될까요?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낯선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장호진 씨의 법률 대리인 김윤정 변호사입니다. 윤지혜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법률 대리인요? 청소부한테 변호사가 웬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스크린에는 장호진의 젊은 시절 모습, 특허 등록증, 대기업 주주 명단, 그리고 각종 기술개발 수상 경력이 차례로 나타났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시해온 이분은 국내 최고 반도체 회사를 창업하고 수조 원대 기술 특허를 보유한 분입니다. 현재 그 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이 단지의 관리 회사를 사실상 소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 모두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동은? 윤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신뢰를. 바로 그때 장호진이 회의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여러분께 복수하려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힘이 있었다.
그는 회의장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겉모습 하나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푹 숙였다. 주민들은 줄줄이 나와 사과하며 장호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단정한 걸음으로 단지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엔 묵직한 품격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는 작은 쪽지가 붙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호진.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젊은 시절 연구소에서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과 함께 서 있는 그의 모습. 사진 아래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겸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날 이후 단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했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커피를 전해주었다. 아이들도 더 이상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한 남자가 사실은 모두를 품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인생 반전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무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겉모습, 직업, 나이, 말투. 이런 표면적인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습관은 때때로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된다. 진짜 품격은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고 진짜 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 당신이 오늘 스쳐 지나간 한 사람.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손을 잡아줄지도 모른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대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까지 바람 이야기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